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프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당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아온 김사국 의원이 어제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탈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민주당으로 입당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탈당계 제출 전 현충원을 찾은 김 의원은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은 12.3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등 소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고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탈당 압박이 잇따랐습니다. 무소속이 된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과 만나 나라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밝혀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오직 국민들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 갑에서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중 4명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명으로 줄면서 여야 3대3 구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의 탈당 이슈로 시끄러운 사이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8일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에는 김경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울산과 부울경의 이 위기도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향후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문수야구장이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임시 대체 홈구장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NC다이노스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대체 홈경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창원 NC파크의 안전점검으로 대체 구장을 물색해온 NC다이노스는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수야구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 일행이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안 경제부시장은 어제 김노경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과 울산 태화 친수 관광체험 활성화 등 신규 사업과 울산트램 1호선 건설과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결정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지난 7일 자정까지 의대생 유급 재적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의대생들의 대규모 수업 복귀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재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등 5개 의대의 학생들이 지난 7일 대규모로 수업에 복귀한 가운데 울산대는 재적 예정 의대생이 없어 대규모 복귀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는 유급자 수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울산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의대생 유급 재적 규모를 취합해 이르면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는 태화 종합시장과 우정 전통시장, 신정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6곳에서 열리며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울산시가 2025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산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시상합니다. 울산시는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식중독 예방진단 전문가 조언과 식중독균 감시 사업, 위생적인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익숙해진 요즘 학생들은 편지나 엽서를 쓰는 게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울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우정청이 함께 학생들이 편지 쓰기 문화를 접하며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의 편지 쓰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편지와 엽서의 특징과 편지를 쓰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쓰는 편지.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엽서에 꾹꾹 눌러 담고 다 쓴 편지를 앞에 나가 직접 발표해보기도 합니다. 편지를 써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잘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써보니까 표현의 방식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글 쓰는 게 재밌었어요. 울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우정청이 함께 마련한 편지 쓰기 캠페인 몽글몽글한 인성교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이 편지 쓰기를 통해 문해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을 읽고 꿈을 키우는 몽글몽글한 인성교실 운영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교육청의 진로교육과도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직접 편지를 써보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잊혀져 가고 있는 편지 문화와 울산시 교육청의 진로 인성 교육을 연계해서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구체화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문 강사가 출강하는 찾아가는 편지 쓰기 교실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자신의 고민을 담아 보내는 상담 편지 등 다양한 편지 쓰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편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이 편지 문화를 통해 문해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 주최로 어르신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울산 경남은행의 후원금 전달,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알루미늄이 어제 열린 한국경영자 총협회 제37회 한국노사협력 대상에서 중견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 알루미늄은 노사 간 꾸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2017년 창립 이후 한 차례 분교 없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점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탄소 배출 감축 등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차별과 숙식비 갈취 의혹을 제기하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주거비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에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데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유족도 감형을 원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 언양중학교 남자 배구부가 제80회 전국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언양중은 대한배구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충남 쌍용중을 2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상 부문에선 이규석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주장 윤성지 선수와 전규빈 선수는 각각 세터상과 리베로상을 받았으며 팀을 이끈 홍승영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과 큰고니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이 먹이가 풍부하고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희귀동물이 자주 발견되는 만큼 서식지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웅덩이에서 야생동물이 유유히 헤엄칩니다. 곧바로 다른 친구와 만나 나란히 물속을 유영하기 시작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입니다. 올해 독립한 어린 개체들로 추정됩니다. 이 모습은 지난달 23일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늘 오전에 자전거 타다가 잠시 쉬는 자리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물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그날 수달 한 마리가 머리를 살 내밀더라고요. 바위 틈에서. 좀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더 나와요. 그래 이제 그때 저는 제 애들한테 보여주자 그러면서 사진 찍었죠. 잔잔한 물 위, 긴 목을 가진 하얀 새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물 위를 유영하면서 수초의 뿌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입니다. 같은 시기에 울산에서 수달과 큰고니가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특히 겨울철 새인 큰고니가 봄철에 울산을 찾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겨울을 나는 철새고요. 이제 여름에는 몽골로 올라갈 텐데 낙오된 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울산을 잠깐 들른 것 같습니다. 물풀도 굉장히 많고 작은 달팽이 같은 그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많아서 큰고니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서식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천연기념물이 울산을 찾은 배경으로 풍부한 먹이와 회복된 자연 환경을 꼽습니다. 태화강이 이제 국가 정원으로도 지정이 되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이제 자연 환경으로 회복되면서 많은 천연기념물들이 태화강 주변으로 해서 울산에 자주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에서 수달과 큰고니가 잇따라 관찰되며 울산은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2025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봄꽃축제는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봄의 정원 꽃놀이 가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곳곳에는 꽃 양귀비와 작약 등 5종, 6천만 송이의 꽃이 핀 가운데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17일과 18일에는 가족과 함께 국가정원에서 식물을 심어보는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 체험이 열리며 참가 신청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제 용역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력단 20여 명이 참석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산불 피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협회 본회와 울산지회,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송혜숙 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김두겸 시장과 전영도 울산 공동모금 회장을 통해 공동모금회에 전달됐습니다. 어제 전달된 성금은 총 8,242만 8천 원으로 여성경제인협회 본회와 울산지회, 그리고 송 지회장이 출연했으며 울주군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석상일 초빙 특훈 교수가 훔볼트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훔볼트 연구상은 독일 알렉산더 본 훔볼트 재단이 매년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에겐 8만 유로의 상금이 제공됩니다. 석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이종 접합 태양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고효율 태양전지 상용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한 줄 뉴스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와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우리말 다시 쓰기 행사를 엽니다. 울산병원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65세 이상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로보틱스가 최근 미국의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등과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차츰 올라 주 중반에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